미국 증시가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만들어냈었던 미국 증시였기 때문에 자,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느낌도 좀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무엇보다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 시장이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중점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 이런 내용들이 시장을 약간 억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K배터리 해외 먹거리를 지켜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LG화학하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의 극적인 합의,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합의가 됨에 따라서 LG도 좋고 SK이노베이션도 좋고 또 소재 부품주까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다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주가 상황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죠. 어쨌든 흐름에 대한 부분들, 누가 가장 수혜주인지 어떤 상황으로 지켜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20년 7개월 만에 천스닥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닷컴 버블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정도의 어떤 그 시장 기대감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죠. 자, 20년 전에 있었던 그 버블 사태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긍정적이긴 한데, 자, 천스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자, 해외 증시가 약간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국내 증시도 조금 올라가야지 되고 코스닥도 이제 천스닥 돌파한 지 단 하루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해외 증시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야속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외 증시 상황들을 과연 나쁘게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뭐 기대할 것은 없겠는가, 이런 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지금 다우지수는 0.16% 하락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0.36% 하락 마감입니다. 자, 내용만 봐서는 뭐 그렇게 많이 하락했다 볼 수 없겠죠. S&P 500 같은 경우도 0.02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좀 주춤했다, 네, 또는 제자리에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 그냥 전날보다 조금 주가가 내려간 상태에서 멈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많이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것, 즉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부분이 약간의 좀 부담감으로 작용은 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지금 신고가 행진을 그동안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 일단은 미국 시장은 원래부터 있었던 재료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TV에 출연을 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복이 완전해질 때까지 연준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한 얘기 또 했습니다. 네. 파월도 조금 지겨울 때가 됐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TV에 출연했다라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한 얘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파월도 어떻게 보면은 네, 불쌍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시장은 되게 웃기는 게,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럼 내년에는 올릴 것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계속 하는 것 같죠. 이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공포심, 잘 보시면 뉴스가 나올 때 희망적인 메시지보다 공포감을 자극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뉴스들이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들은 계속해서 나쁜 것을 파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파월 의장은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기 전에는 물가가 2% 이상에서 한동안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월한테 얻어낼 만한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었어요. 똑같은 얘기 그대로 반복했을 뿐이기 때문에 얻어낸 거 없었고요. 연준 위원들이 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경제가 직면한 지금 현재 어려움으로 볼 때 연준의 통화 정책은 적절하지 않겠느냐, 계속 이런 식의 흐름들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우리는 전문가야! 그러면서 또 이런 시장의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일축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연준의 정책들을 전부 다 이제 지지하고 나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소수 의견 중에서 금리의 어떤 상승 시기를 조금 당겨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또 반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확진자 수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요,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7만 명 정도 되었다. 작년에 7월 정도, 유행했었던 하루 평균 확진자 수 6만 7천 명보다 많아졌다라는 부분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점이었던 겨울철에는 25만 명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굉장히 낮은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7월 말 같은 경우에 비하더라도 사실은 7월 달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제 뭐 비수기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코로나 비수기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코로나의 어떤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때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좀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려감입니다. WHO에서는 지금 한 주간 무려 440만 명이나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자, 이 이유를 가지고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기에 와 있긴 한데 신규 확진자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8배 이상 많다. 그렇지만 봉쇄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 좀 우려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영국 같은 경우도 백신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봉쇄 조치를 완화합니다. 백신 맞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얘기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 상황으로, 좀 걱정되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봉쇄 조치를 더 지속할 것이다. 6월 중순까지 지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맞고 나서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통한 그런 집단 방역이라고 하잖아요. 집단 면역 체계, 이런 것들이 좀 견고하게 구축이 좀 되고, 또 백신 접종자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면역 체계의 확정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점으로 이제 코로나를 밀어내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섞이는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백신 보급자가 있으면서 이렇게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백신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같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또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기업 실적 발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우려감이 이제 뭐 크루즈선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좀 키워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양새가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항공주 역시도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감소, 이런 우려감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신고가에 들어간 모습이잖아요. 사상 최고가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뭐냐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이 주가가 상승한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제공할 것이냐, 즉 실적이 이만큼 좋아진 것이 주가가 이만큼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이 당연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될 것이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적이 그런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없다라면 주가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런 불안감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너무나 많은 것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실적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 거봐 실적이 좋잖아. 경기가 좋아졌잖아.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주가가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삐끗하게 된다면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일단 좋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악재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반영된 부분에서의 그런 내용들 때문에 글쎄요 라는 생각도 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67% 정도 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당장 시장에는 큰 악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K배터리주, 자, LG하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의 그 합의,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제 뭐 한참 시끄러워서 미국까지도 시끄러웠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합의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극적인 합의라고 얘기하는데 뭐 일단 합의는 뭐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왜냐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서로서로 좋은 쪽에서 끝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식을 모두 종식하겠다라고 합의를 좀 했고요. SK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2조 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 현금 1조 원에 로열티 1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내외 그 모든 그런 그 분쟁을 모두 취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향후 10년간도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기술력에 대비해서 이제 10년 후라면 10년 전 또 새로운 기술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력이 10년 후에 뭔가 문제를 삼아야 될 만한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모든 소송이 다 끝나서 안정화되는 부분으로 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LG 같은 경우는 사업을 접고 미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까지도 비상이 걸렸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이나 뭐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그런 그 사업 확장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LG 배터리가 철수를 해버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철수해버리게 된다면 이 사업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차량 연비 규제라든지 뭐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들이 이 전기차의 어떤 사업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데 배터리 사업이 이렇게 뭔가 삐걱거리게 된다라면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다. 그만큼 우리나라 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좀 차지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어쨌건 이런 상황들에서 합의가 좀 되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조 원 가지고 뭐 할 것이냐, 추가 설비 투자 이런 것들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SK이노베이션은 일단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 왜냐하면 철수하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지금 공장도 문 닫아야 돼. 철수하게 되면 미국 시장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쪽을 철수하게 되면 먹거리가 좀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괜찮다. 그 다음에 소재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겠죠. 왜냐면 LG가 철수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또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에게 좋은 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좀 있었을 텐데 이것이 안정적으로 다시 진행이 되는 내용들이고 뭐 어떻게 본다면 소재 부품주들이 가장 큰 수혜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큰 수혜라고 봐야 되겠죠. 소재 부품 같은 경우도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라든지 또 고객 확보가 어렵다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사실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리스크적인 부분을 좀 안고 있었지만 괜찮아졌네?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겠네? 하면서 진행이 계속 되면 되는 거고요. LG 같은 경우도 이제 소송금 받아가지고 합의금 받아가지고 원래 하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공장을 더 짓는다든지 생산 능력을 더 늘린다든지 등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SK이노베이션이죠. 죽음에 갔다가 살아나는 거, 죽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철수를 당할 위기였었는데 그냥 사업 영위해도 돼. 물론 2조 원대에 대한 어떤 유동성 리스크, 현금 리스크는 생길 수 있겠지만 그거야 뭐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또 당장 1조 원이 없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서 LG 그 부분도 뭐 수혜가 되고 소재도 수혜가 되겠습니다만 SK이노베이션이 가장 큰 수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 뭐 이런 소식들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계속 쭈글거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도 너무 올라온 부분에서는 부담감이 좀 있겠지만 얘는 가장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소재 부품들은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LG만 가장 어떻게 보면 또 그 수혜를 덜 받는 그런 피해 기업이 아닐까 싶기도 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주들이 뭐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나 다 좋은 상황이긴 한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너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주의는 필요하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자, 코스닥이 20년 7개월 만에 1000스닥을 찍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1000스닥이 되니까 이제 이목이 딱 쏠리죠. 뭐 1000스닥이라고? 코스닥이 1000이 갔다고? 자, 이거 누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박탈감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뉴스예요. 왜냐면 최근에 중소형주가 올라간대요. 뭐가 올라간대요. 저기서 뭐 상한가가 나온대요. 급등한대요. 이것도 그냥 흥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주린이고 대형주 존버를 해야 되고 일단 물려있고 이거 뭐 많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 개별주들,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있는 것들 불안해, 위험해,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대형주 쪽에 매수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려 있어도 안심하고 있었는데 코스닥이 1000스닥이 갔다고? 코스피는 아직인데?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 넘어가서 한참 위쪽에서 놀고 있습니다만 내가 가진 주식은 아직인데 안 올라왔는데? 자, 여기에서 느끼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코스닥 가는 거 아니야? 정말 코스피 띄놓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우리가 풀이를 해봐야 됩니다. 1000스닥이 됐다고 해서 시장에 바뀌는 건 없습니다. 네, 바뀌는 건 없어요. 자,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그 자금 이동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렸지만 이 대형주에서 지금 빠져나온 자금들이 시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나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형주를 팔아먹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밑에서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어디 바깥으로 빼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즉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다시 왼쪽 주머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코스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순매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지션일 것 같아요. 뭐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되는 거고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올라가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요인들, 즉 시총 상위권 종목들 보시면 바이오, 게임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바이오와 게임. 그 다음에 뭐 엔터 관련해서 CJ ENM 하나 있긴 한데 뭐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코스닥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제 시총 상위권을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시젠, 펄 어비스,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지금 보면 이제 이게 다 바이오, 그 다음에 그 뭐 코로나 관련한 부분, 네, 진단키트 있었죠. 그 다음에 게임주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요쪽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라 이 얘기예요. 요쪽만 주가가 올려놓게 된다라면 코스닥은 1000포인트 진입할 수 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대형주 쪽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면 코스닥이 1000포인트에 안착을 하려면요.
일단 코스피의 도움도 필요해요. 왜냐면 시장이 안정되었다,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뉘앙스를 계속 풍겨줘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됨에 따른 주가 상승은 안정적이지만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가 상승은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특정한 업종군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상당히 오랫동안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 그랬죠. 일부 대형주 시총 상위권 종목들만 막 상승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장 조정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 코스닥도 비슷한 상황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찬스닥 별로 좋아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금의 이동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면 돈이 들어오니까 작은 시장에서 조금만 들어와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있습니다. 근데 골고루 올라가야 될 것이다. 바이오 뭐 게임 뭐 할 거 없이 시총 상위부터 중소형주까지 다 골고루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천스닥에 대한 이런 1000포인트 이상에 대한 코스닥 지수가 안정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따른 어떤 부분들은 지금은 너무 또 흥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천스닥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뭐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들 뭐 해가지고 코스닥이 이제는 대세구나. 예전부터 대세였거든요. 예전부터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좀 집중되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에 또 많이 올라온 좀 과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약간은 조금씩 조심해야 되고요. 사실은 살 것도 별로 없어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주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코스닥으로 그래서 넘어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살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도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으로 진입하는 부분들 좋으니까 들어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좋아지고 같아서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만 잘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황만 보고 천스닥이니까 무조건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지수랑은 관계없어요. 내가 선택한 종목들이 지금은 대형주가 잘 못 가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유지가 이제 서서히 상승세가 시작되는 거, 바닥 지점을 잘 잡아놓은 거, 그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미국 증시는 약보합세. 근데 뭐 미국 증시는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뭐 호재도 없고 약재도 없고 뭐 그냥 그런 상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K배터리가 합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좋은 상황이 됐는데 LG보다도 SK가 훨씬 더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부품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20년 만에 천스닥에 진입을 했는데 또 이거 보고서 너무 뛴 종목들도 따라가려고 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시장의 지수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바닥에서 얼마만큼 지지를 잘 받고 있는지, 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브로커이건 세일즈맨이건 놀라운 수익을 보장한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교묘한 트레이딩 기술을 추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멀리해야 하는 대상이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굉장히 기본이고요. 간단한 그런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면 됩니다. 뭐 어마어마한 수익 당연히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트레이딩 기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것만큼 간단한 기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싼 것인지, 어느 시점이 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요. 수익은 하시다 보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시장이 좋아지면 누구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을 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잘 지켜내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세게 했을 때, 네, 반등을 하고 나갈 때, 거기에 따른 수익률을 또 챙기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시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어느 시점에서든지, 언제까지나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죠? 네. 괜히 뭐 이상한 거에 딱 혹 넘어가신다거나 그러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과장된 광고, 그런 것들은 다 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네,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